fx가 얘잖아. 얘가 fx고 얘가 사실 gx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얘 따로 그리지 말라 이거야. 항상 룰은 뭐야? 룰은 x 이외의 문자와 상수항을 한쪽으로 모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당연히 얘 넘기고 얘 이렇게 넘길 거고, 얘 넘겨가지고 왼쪽 함수랑 오른쪽 상수 함수를 비교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매년 출제돼, 매년 한 문제. 근데 이제 공부하는 애들은 절대 안 틀리지, 사실. 그래서 넘겨서 x의 4제곱하고 마이너스 4x의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x의 제곱하고 넘어가서 2 마이너스 a란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근데 이쪽 굉장히 예쁘지, 그지? 묶을 수가 있잖아, 이 함수를. 그래서 이 함수를 다시 써보면 x제곱으로 묶어지면서 이놈이 x 마이너스의 제곱이 돼서 완벽한 4차 함수 형태를 취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리겠어? 그냥 미분하지 않아도 그릴 수 있죠? 0이 중근, 제곱은 중근이라 했죠. 튕기는 거. 2도 중근 튕기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4차 함수 튕기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되고, 당연히 가운데는 중점이 돼서 1이 되는 거야. 1 이렇게. 자, 그럼 당연히 2-a가 크거 나왔다고 했으니까 이 2-a라는 상수함수는 이쪽에 자리 잡혀야 되고, 작아야 되는데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까지 붙이면 되겠다. 따라서 a의 최소값은 2다.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된다고. 그죠? 요 룰만 지켜주면 나왔던 모든 수능 문제를 거의 다 풀 수가 있어. 그지? 막 어려운 문제 빼고는 다 풀어. 뭐 18번 다른가 똑같아. 18번. x 이외의 문자 및 상수항을 한쪽으로 몰아라 이거야. 그럼 얘 몰 거니까 이거 넘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자, 18번도 문제는 지금 그거거든. 범위가 다를 뿐이지 17번하고 똑같은 거야. 이 범위만 줄 뿐이지. 그지? 그래서 넘기자 얘. 그런데 이제 지워지잖아.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 넘어가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k 마이너스 5. 결국 난 이 함수를 그릴 건데 얘도 예쁘단 말이야. 굳이 미분할 필요가 없지, 우리한테는. 그지? 그러니까 비율을 다 알고 있으면 문제가 조금 더 간단해지는 거야. 그럼 얘 하면 어떻게 되겠어? y는 x하고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루트 3하고 x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루트 3이 나왔잖아. 그치? 이유가 있지. 얘가 0이야, 0. 그치? 얘가 마이너스 루트 3. 얘 플러스 루트 3. 하필이면 왜 루트 3을 줬을까? 1대 루트 3 때문에 1대 루트 3. 그치? 그거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 비율이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1대, 비율 자체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비율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점은 1이 될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면 1을 대입해봐요, 1을. 1을 여기다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지? 당연히 여기도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는 2가 되겠지, 이렇게. 근데 얘가, 이 함수가 얘보다 크대, 어디 범위에서? 0에서 2 사이 범위에서. 그럼 0은 여기고, 2는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2가 제곱죠. 이 정도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야. 왜 2를 여기다 줬을까? 이유가 있죠. 이렇게 주면 이게 몇 대 몇이야, 여기가?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히 여기다가 2를 준 게 아니야. 그치? 의미가 있는 거야. 2라는 숫자도. 그죠? 사실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럼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여기 쓰면 되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까지 붙여줘야 된다. 따라서 K의 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지? 이게 뭐지? F는 원점 대칭 기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 우리 문제 풀 때 기함수라는 용어가 절대 나오지 않지. 문제 풀 때는 이 용어가 나오거나 원점 대칭이 나오는 거야. 문제 풀 때는. 기함수는 그냥 출제자는 내질 않아. 왜? 애들 혹시 이 용어를 모를까 봐. 그지? 근데 이제 원점 대칭이라는 건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용어 자체를. 근데 기함수는 사실은 교과서적인 내용인 거야. 그지? 그러면 얘를 많이 미분해. 이 기함수를 미분해. 원점 대칭의 함수를 미분해. 원점 대칭이라는 함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미분하면 봐봐. 요거 미분 한번 해볼게. 어떻게 되겠어? 얘 미분하다 겉에 미분하고
속미분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속미분하면. 그럼 결국 에 미분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미분한 도함수는 미분한 이 도함수 F의 도함수는 우함수야. 우함수. Y축 대칭이야. 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고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미적분 원에서는 다항함수만 다루기 때문에 짝수 차수만 있는 거, 짝수 차수만 있는 애를 미분하면 당연히 홀수 차수만 있겠지. 이게 짝수 차수만 있는 이 함수가 이제 우함수인 거야. 우함수. 홀수 차수만 있는 함수가 기함수인 거야. 그래서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는 거야. 그잖아. 미분은 한 차수씩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당연히 홀수 차수만 있는 거. 수만 있는 것을 당연히 미분해. 그러면 뭐야? 짝수 차수만 있겠죠. 그래서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리는 증명해라 그러면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 거야. 이런 형태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지 않냐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데 보통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죠. 이렇게. 배웠던 걸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래프를 그렸으면 그려야 되는데 3차 함수야. 1에서 그 값을 가져 원점 대칭. 그지? 그럼 나는 이 두 개의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 원점 대칭이면서 1에서 그 값을 간다고 그랬으니까 웨이브 틀면서 이렇게 그려주고 원점이고 얘가 1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려주고 원점이고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원점 대칭이야. 그럼 또 우리 외웠죠. 1대 루트 3. 1대 루트 3 외웠잖아. 1대 루트 3.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 얘가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너는 뭐 달라? 뒤집기만 했는데 여기도 루트 3.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서 교점이 양수래. 여기 답 루트 3.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그지? 그렇죠? 그래서 잠깐 비율을 그래도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선을 이렇게 걷어.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극소점이야. 그지? 비율 몇 대 몇이야? 2대 1이라는 거. 이렇게. 그지? 당연히 걷어. 이렇게. 여기 또 거. 당연히 여기도 2대 1이겠죠.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그지? 3차가 제일 중요한 함수인 거야, 사실. 여기서 변곡점을 걷어. 변곡점. 이 변곡점이. 변곡점에서는 같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선을 딱 거.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1대 루트 3 이렇게. 예, 외우면 되는 거야, 이걸. 이 3차 함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딴 게 아니고. 4차 중에서도 뭐라 했어? 4차?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외우는 게 좋은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선 내려. 그치? 여기서 몇 대 몇이야? 3대 1. 이렇게. 그치? 이거를 어떻게 외운다고? 접하면은 짝수차수. 그죠? 지나면은 1차. 짝수 중에서도 이렇게 튕기면 2차잖아. 그치? 그래서 2대 1인 거고 얘는 이렇게 걸치면서 접하는 건 3차. 걸친다 3차야. 근데 우리한테 5차, 6차 안 물어본단 말이야. 3차 아니면 4차야, 문제는. 그지? 이렇게. 그래서 있잖아, 얘들아. 요거 있잖아, 요거. 만약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그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얘가 똑같잖아, 상황이. 똑같이 대칭적이란 말이야, 여기서는. 이렇게 접하면, 무조건. 같은 거야. 그래서 비율이 이제 여기가, 그죠? 1대 1이 되는 거야, 요거는. 1대 1. 근데 2대 2죠, 사실. 2대 2. 그지? 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 이게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모양에서는. 그지? 그 다음에 뭐 요거랑 양지산맥이 뭐였어? 이렇게 W자 모양. 그래서 이렇게 선을 딱 걷을 때 요때 비율은 몇 대 몇이었어요? 이거 1대 루트 2. 요 정도만 자기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면 아, 이놈 제대로 공부하고 있구나. 예, 이건 이제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계산으로 풀기에는 시간이 없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외우고 있는 거야. 그치? 자, 우선은 얘는 기함수란 뜻이야, 기함수.
그러니까 항상 순서는 있잖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지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안 되면 식을 설정하는 거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프는 금방 그릴 수 있잖아. 그럼 내가 그리고 나서 딱 생각했을 때 안 풀릴 것 같잖아. 그러면 식으로 가면 되는데 식은 설정하는 순간 막 대입하고 계산하고 하니까 더 오래 걸린단 말이야. 생각의 순서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 거야. 왜? 기함수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잖아. 그럼 그래프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요거랑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을 그은다고 했죠. 이렇게. 요 선을 그면은 여기 이렇게 내리면 내가 이 관계식을 외우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P. 이런 것도 써놓는 거야. 왜냐면 또 해야 돼. 여름방학 때도 해야 되고 내년 고3 때도 또 이걸 언급할 거란 말이야.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모으잖아. 그러면 한 2년 사이에 문제를 모으면 거의 30개 이상을 모을 수가 있어. 이것만으로 풀 수 있는 거. 이거 가지고 메인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그 정도로 많이 출제된다는 거야. 2년 안에서. 그럼 결국 여기는 이제 공식이 뭐냐? 이 최고 개수를 A라고 했을 때 자, L은 2분의 절대값 A의 P의 세제곱이야. P의 세제곱 이렇게. P의 세제곱 여기는 2. 그죠? 3차일 때 세제곱 2. 위에 절대값 A P의 세제곱 여기의 세제곱 L을 구할 때. 요 내용을 또 알아도 괜찮을 수 있다. 문제 풀 때. 그래서 처음에 그래프를 항상 먼저 생각해 보고 안 되면 식으로 갈 거야. 왜냐면 우리는 기함수라고 얘기하면 원래 그래프 식은 뭐야? 그래 기함수라고 얘기하면 식 설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설정하면 돼? fx를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설정하면 되거든. 식을 이렇게 설정하면 되거든. 근데 섣불리 설정하면 이제 식으로 가니까 오래 걸려서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 수도 있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야. 얼마나 좋아 그래프. 그래프 좋잖아. 이렇게 예쁘게 그릴 수 있잖아. 그래프는 0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죠? 근데 얘는 이제 같단 말이야. 같으면 얘도 같겠죠. 당연히 같을 거야. 이렇게 뒤집으래. 절대값을 씌워서 뒤집으래. 절대값을 씌워 뒤집으래. 절대값을 씌워서 뒤집으래. 그럼 뒤집어. 똑같은 높이로 가겠죠. 이렇게. 뒤집은 함수가 절대값 fx야. 그랬는데 y는 2y의 교점을 그리래. y는 2y의 교점을 그렸더니 4개에서 만난대. 여기 3개인데. 그치?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4개 여기구나. 접할 때구나. 그래서 맨날 내가 뭐라고 그래? 직선과 곡선의 만남은 접할 때가 제일 유리한 경우다. 그게 답이 될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다. 그래서 접할 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원래. 그래서 y는 2가 여기 있네. 그럼 너는 2고요. 너는 마이너스 2겠네. 뒤집어 올렸으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내가 P라 하면 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는 4가 되겠네. 4 이렇게. 그러면 관계식이 나오잖아. 4는 L은 2분의 절대값 1에다가 그지? P의 세제곱이라는 관계식을 알 수 있어서 따라서 P의 세제곱이 8이니까 P는 뭐야? 2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지? 그러면 다시 예쁘게 그려보자. 이렇게 그렸어. 그럼 여기가 0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래.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1이라는 거죠. 괜히 준 게 아니라 그랬지? 1대 루트 3. 그럼 루트 3이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게 된 거야. 그지? 그럼 그래프가 완벽하게 우리가 구해진 거잖아. 그지? 그때 fx를 구했어. fx는 최고점에서 1이니까 x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딱 구하면 되지. 그래서 f3 값을 구하래. 3 곱하기 3, 3은 9니까 6, 6, 3, 18 이렇게 하면 답이 18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배울 게 있잖아. 그럼 집에 가서 또 이거 예전에 배웠지만 안 적어놨다면 또 적어놓고 또 눈으로 익숙하게 만들면 여름방학 때 또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알고 있는데요 이러면 걔는 벌써 남들보다 엄청 앞서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출발선이 다를 수 있는 거지. 알겠지? 잠깐 여기다 써볼까? 우리가 f 알파가 0이야. f 프라임 알파가 0이야. 그러면 있잖아. f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의 인수를 갖는다. 이 이론이야. 이론 그냥. 근데 이게 뭐 증명 불가능한 이론이 아니고
얘가 얘기하는 건 뭐야? F는 X는 알파일 때, 그치? 알파, F 알파를 지나 이거지, 그치? 알파, 0을 지나, 이렇게 지나. 그치? 이렇게. 이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F는 X는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두 개가. 근데 내가 그림 그려봤어. 그래, 그럼 알았어. 알파, 0을 지나. 그러면서 접선의 0이야? 그럼 여기 지나면서 접선이 0이려면 이렇게 지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나거나, 아니면 알파에서 걸쳐서 이렇게 걸쳐서 접하거나, 여기도 마치 똑같은 거지만 알파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걸쳐서 접하거나 이럴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는 둘 다 뭘 할 수 있어? 여긴 제곱의 인수를 갖고 여기는 세제곱의 인수를 갖네. 그러면 최소한 제곱의 인수를 갖겠대, 이게. 그래서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게.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극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극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x 마이너스 알파분의 fx가 이렇게 있는 거야. fx가. 그럼 얘는 지금 요게 이제 뭐가 돼? 요게 이제 0이다 이렇게 하면 얘가 이거야. 왜 그래요, 선생님? 엄마가 0으로 가면 자식도 0으로 가니까 f 알파는 0이야. 0분의 0꼴 로피탈. 그러면 밑에 미분하면 1, 위에 미분해서 알파 집어넣으니까 f 알파가 0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거 뭐 외워서 뭐해? 엄마가 0으로 가면 자식이 0으로 가는 거 알잖아. 로피탈 알잖아. 그럼 이거 두 개가 나오면 이렇게 바로 쓰면 되는 거지. 이게 나오면 이제 바로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는. 이것도 진짜 중요해. 이건 그냥 뭐 얘가 메인으로 나오면 3점. 얘가 메인으로 안 나와. 그럼 4점 안에 재료로 들어간다. 알겠지? 상식인 거야, 상식. 자, 그래서 여기서 사찰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근이 이제 두 개가 이제 알고 있는 거야. 나머지 두 개도 있겠죠. 그랬는데 알파에서 프라임 0이래. F 알파는 0인데. 이건 이제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라는 뜻이야. 그럼 얘로 나눠 떨어진다. 당연한 거죠.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그지? 옆에 있는 이론하고 똑같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생각하라는 거야. 프라임 알파가 0이거나 이거는 프라임 베타가 0이라는 소리네. F 프라임 알파가 0이거나 또는 F 프라임 베타가 0이라는 뜻이네. 그러면 이거일 때는 f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의 인수를 갖겠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의 인수를 갖고 x 마이너스 베타는 원래 인수였고, 그럼 나머지 하나가 있겠네. x 마이너스 p라는 게 있겠네. 그지? 그럼 여기에 허근은 없네. 그지? 허근이 있으려면 2차식이 나와야 되고 2차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허근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딱 요걸 딱 알아냈으니까 나머지 4차니까 하나밖에 인수가 없는데 얘는 허근이 될 수 없지. 그지? 그러니까 허근이 없는 거 맞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뭐. 얘는 fx를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 마이너스 알파는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는 뭐 x 마이너스 q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허근은 없네. 그러니까 얘는 허근은 없다가 맞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죠? 이거 뭐 이 문제가 엄청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이론이 중요하다, 이 이론이. 그 다음에 디귿은 그냥 해보라는 거야. 한번 해봐. 그냥 그림을 그려봐. 알았어?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4차를 그려볼게. 그냥 이렇게 4차 이런 식으로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근데 얘는 뭐냐? 같은 부호라는 거야. 얘가 플러스거나 마이너스라는 거야. 그럼 알파 베타를 잘 설정해봐 이러는 거야. 너 한번 설정해봐. 저런 상황에서. 그럼 플러스인 경우는 접선의 길이가 양수라는 뜻이니까 올라가는 쪽에 알파 베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양이면 우선 되겠죠, 그죠? 자, 아니면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음수 쪽으로 한번 보죠. 음수 내려가는 쪽이니까 여기랑 여기 아니냐. 이렇게 하면 4개의 실근을 갖잖아. 근데 안 가질 수도 있잖아. 안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그럼 4점에서 안 만나고 만약에 3점에서 만날 때 해볼게. 그럼 3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우선 얘는 탈락이야. 얘는 탈락이야. 왜? 프라임이 0이니까 탈락, 그지? 그럼 x 절편 중에 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부호가 달랐어, 탈락, 그지? 안 되잖아.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이런 3점에서 만나는 경우 안 되겠구나. 자, 선생님, 그러면 2점에서 만나는 게 당연히 안 되겠지. 이렇게 2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건데 그것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림 그려봐서 4개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지? 4점에서 만나거나
세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밖에 없는데 이 경우는 해봤더니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디귿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치? 이 기역 니은의 이론이 중요하다. 이론이 알았지? 그치? 이렇게. 4차니까 우선은 이 도함수가 있잖아. 도함수. 도함수가 만약에 우함수야. 그러면은 이제 원함수가 뭘까? 원함수. 미분하기 전의 함수는 뭘까? 그치? 도함수가 우함수야. 그러면 이제 차수를 생각해. 짝수차수야. 짝수차수. 그럼 그 전에 호수차수를 미분해서 짝수차수가 됐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함수가 되는 게 맞는 기함수. 우함수에 원래 있는 이 함수는 우선 기함수다. 맞을까 틀릴까? 이제 원래 이 내용은 적분 내용이긴 한데 적분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 기함수가 맞을까 틀릴까 이거야. 틀려 알았지? 자, 왜 그러냐면 기함수는 호수차수만 있어야 돼. 호수차수만.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만약에 상수항이 있었다면 걔 C라는 상수항은 짝수차수잖아. 0차. 그래서 여기는 이거 틀린 거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얘는 0,C 대칭 함수라고 해야 돼. 이게 정답이야. 알았지? 이게 정답. 근데 C가 0이면 그때 기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C가 0일 때는 기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오늘 적분할 건데 적분해서 또 얘기할 거야. 이 얘기를. 알았지? 적분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생각하면 생각. 짝수차수에는 원래 짝수차수만 있는 거잖아. 얘는 뭘 미분하면 짝수차수만 있게 될까? 그러면 호수차수를 미분하면 짝수차수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기함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상수항 C가 있다면 걔는 C가 있다면 걔는 짝수차수잖아. C가. 그러면 얘가 기함수 원점 대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0,C 대칭이라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원함수가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거. 얘만 있다면 기함수 확실하지. 근데 C 이 새끼 요놈 때문에 그지? 얘가 이제 짝수차수기 때문에 그지?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그리면 돼? 내가 원래 원점 대칭 함수였는데 여기 원점 대칭이었는데 얘를 위로 올린 거잖아. C만큼 내리거나 올린 거죠. 하여튼 요 점이 0,C가 돼서 변곡점이 0,C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건 좀 나중에도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야.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애들이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해야 된다. 그 대신에 자 만약에 도함수가 기함수야. 자 그러면 원함수는 뭘까? 우함수다. 라고 우선 생각할 수 있죠? 왜? 얘는 호수차수만 있는 거야. 호수차수만. 그럼 뭘 미분하면 호수차수만 있을까? 그럼 단순한 생각으로 그냥 우선은 짝수차수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C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C조차도 짝수차수니까. 그지? 상수항도 짝수차수인 거야. 0차. 0은 짝수야. 0은 짝수야. 그래서 짝수만 있는 거니까 맞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함수니까 얘는 fx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c가 있어도 얘가 짝수차수만 있다. 우함수 맞잖아. 대표적인 우함수지. 4차에서. 걔 미분하면 기함수 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처음엔 좀 어색한데 이것도 뭐 이렇게 붙여놓고 계속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해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항상 우함수, 기함수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건 뒤에 상수항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겠죠? 나중에 가면 뭐 익숙합니다. 요거 내용 알겠습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이제. 자, 저기 문제 보면 도함수가 우선 무슨 함수야? 기함수야. 문제에서 이제 도함수가 기함수야. 왜냐하면 이 도함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져 있는데 마이너스가 기어 나왔다.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어. 기어 나온 함수, 기함수 이렇게.
마이너스가 기어 나와서 기함수다 이렇게. 그러면 도함수가 기함수잖아. 그러면 원래 fx 함수가 4차인데 그럼 여기서 fx는 4차란 말이야. 4차인데 그럼 4차 함수인데 그러면 얘는 우함수겠네. 다시 얘기해서 y축 대칭이겠네. 그럼 내 머릿속에는 뒤에 c가 딱 있으니까 걔도 짝수였으니까 맞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라고 했잖아. 그래프를. 식을 설정하기 전에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던 거야. 그냥 이렇게. y축 대칭. x축은 왜 안 그렸을까? y축 대칭만 보장받아서 x축이 여기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제 x축이 어딘가에 있는데 뒤집었단 말이야. 뒤집었는데 y는 2와의 교점이 뒤집어나면서 교점이 4개고 1이라는 게 교점이 7개라는 거야. 그럼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우선 정 가운데 딱 지나게 한번 그림 그려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여기 간격이 갖다 해볼게. 간격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뒤집어 봤어. 절대값 함수가 뒤집어 봤어. 뒤집을게. 이걸 기준으로 이제 올릴까 내릴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대로 놓을까? x축의 위치를 위로 올릴까 내릴까 그대로 놓을까 생각하는 거야. 그럼 y는 2니까 2y 요점이 4개 나오려면 그럼 위에 2개죠? 여긴 몇 개야?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 그럼 여기 맨 밑에 하나, 둘, 셋, 4개인데 그럼 y는 2y 요점이 4개가 될 수가 없다 이거지. 상황이 안 맞아. 그지? 이렇게. 맞지가 않는 거야. 상황 자체가. 그지? 그러니까 y는 2를 거을 때 4개를 만들려면 y가 0이 돼야 되거든. 여기는 0밖에 안 되거든. 4개 생기는 게 여기밖에 없어. 하나, 둘, 셋, 4개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탈락. 그러면 x축을 위로 올릴까 내릴까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개수가 y는 2일 때 개수가 더 적잖아. 적기 때문에 우린 지금 적절하게 생각해 보면 적으려면 위로 올릴까 내릴까. 이게 위로 올리면 이 봉우리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더 이렇게. 그지? 내리면은 봉우리가 짧게 갈 거야. 짧게. 그지? 그래서 이제 해봐. 그냥 해볼게. 그냥 내렸다고 생각해. 내리면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이렇게. 뒤집어. 뭐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집어봐. 이렇게 놓으면 여기 하면 3개, 여기 하면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지? 우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을 지나면 접할 때 지나면 하나, 둘, 셋, 넷, 5, 6개야. 7개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지? 7개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여기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5, 6개란 말이야. 6개 안 돼. 7개가 안 돼. 하나, 둘, 3개 또 안 돼. 여기 4개는 우선 만들어질 것 같아. 어느 정도는. 근데 밑에 여기를 지나면 하나, 둘, 여기를 지나면 하나, 둘, 셋, 넷, 5, 6, 7, 8 더 넘어가고 7개가 없어. 탈락. 운이 되게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밑을 더 이렇게 더 가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게 답이 되겠지 아무래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해보자. 그죠? 그래서 여기서 y는 2와의 교점의 개수가 4개 있게 만들고 싶은 거야. 4개. 그지? 4개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y는 뭐와의 교점? 1과의 교점 7개 있게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는 거야. 봐봐. 그래서 접할 때를 그려보자. 접할 때를 그려보는 게 좋아. 항상. 이렇게. 그럼 이거 하나, 둘, 셋, 넷, 5, 6, 7개니까 여기가 y는 1이라는 뜻이고. 그럼 여기가 이렇게 접할 때 그려보면 하나, 둘, 셋, 4개니까 얘가 y는 2가 돼서 저 틀을 다 만족하지. 그치? 아무래도. 찾아낸 거야. 그래서 다시 원래 함수를 그려. 이런 경우에는 항상 절대값 함수를 체크한 다음에 원래 함수를 다시 그려봐. 그냥. 원래 함수를 그려보자.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왔다가 이런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위치가 뭐가 되냐면 이게 1이야. 여긴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항상 차함수를 생각해야 돼. 차함수. 함수를 하나 표현할 때는 직선하고 곡선에 해당하는 차함수를 생각하자. 그러면 이게 fx 함수와 y는 마이너스 2와의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2와의 교점으로 우리가 함수를 선택해 보자. 이거서 설정해 보자. 문제에서 지금 그냥 f2를 구하라고 했고 최고 차항 개수는 1이야. 최고 개수 1. f는 최고 개수 1이야. 안 써있구나.
f 최고계수 1. 어떻게 할까요, 설정을? 여기 그냥 마이너스 알파로 놓고 그냥 알파로 놓고 설정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지금 x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그러면 요거랑 이 함수가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알파 알파인데 중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한 거야. 그지? 그럼 알파만 구하면 되는데 단서가 있잖아. 이 점의 좌표가 0,1이라는 단서로 알파를 구할 수 있겠다. 여기다 x 대신에 0을 대입을 하면 1 플러스 2하고 0, 0 대입하니까 알파의 우선 4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다. 이렇게. 그지?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0을 대입한 거야. 0.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f2 값을 구하라는데 되게 지저분하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f2는 2 대입하니까 2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2 플러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지. 그치? 자, 안에 거 계산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4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이거 안에 거 먼저 곱한 거야. 거기에 제곱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전개해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치? 계산하면 답은 3번 나오시면 되겠다. 우선은 여기 결론을 먼저 얘기해. 결론만 알면은 약간 그 뭐 증명 비슷하게 그걸 못해도 무조건 풀어. 왜냐면 3점짜리밖에 안 나와. 시험에 3점이야. 위치를 우리가 그냥 xt라고 나타내거든. 속도를 vt라고 나타내고 가속도를 at라고 나타내. 근데 여기를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우선 외운다. 그럼 넌 뭐냐? 너는 x 프라임 t다. 너는 v 프라임 t다. 아니면 x를 2번 미분해서 한 것이 가속도다. 이렇게. 결론은 얘야. 결론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미분하면 끝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속도라는 것은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치?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런 의미인 거거든. 델타 t분의 델타 x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이게 바로 속도잖아,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외워왔어. 그치?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왜냐면 우리 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순간.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건 t초일 때 속도래, t초일 때. 어떤 특정한 t1초일 때 속도라고 얘기하면 그때의 순간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를 표현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x 프라임 t 이렇게 된 거야. 뉴턴이 이런 표현을 했고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표현했던 거야. 알겠죠? 똑같은 사람, 다른 사람인데 그 똑같은 것에 대해서 표기를 다르게 가져간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가속도는 뭐냐? 가속도는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t1초라는 특정한 초에서 얘기하나, 초에서. 그러면 가속도는 뭐였냐? 그러면 어렸을 때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라고 배웠어. 어렸을 때.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다. 그치? 이런 걸 원래 이제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가속도라고 불러, 원래 평균 가속도. 수학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여기도 평균 가속도. 우리 평균 변화율처럼 평균 속도. 여기다가 이제 각각의 리미트를 붙이면 리미트 붙여서 델타 x, 델타 t 시간의 변화율 0으로 가지고 가면 얘가 바로 dt분의 dv. 그러니까 읽을 때 dt분의 dv라고 읽거나 아니면 dv ddt 이렇게 읽는 거야. dv 오브 dt야. 뭐뭐의 분수 읽을 때 그렇게 읽거든. 근데 한국말로 하면 그게 dt분의 dv인 거야. 근데 이제 dt분의 dv 그러면 나는 상관없는데 아마 친구들이 무식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영어로 해서 선생님들이 읽을 때 dv dt라고 읽는 거야. 근데 그 오브를 쓰기가 귀찮잖아. 그래서 읽을 때 dv dt 이렇게 읽는 거야. 읽는 거는. 그죠? 근데 그게 좀 안 붙는다 그러면 dt분의 dv라고 읽으면 돼. 알겠죠? 근데 이제 애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dv dt 이렇게 읽으면 되고 여기는 dx dt 이렇게. 근데 원래 오브가 붙어야 되는 거 오브가.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했고 여기 뭐야? 뉴턴은 이거를 v 프라임 t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라이프니츠는 수학자고 뉴턴은 물리학자인 거야. 그러니까 수학자는 앉아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야. 아, 변수가 100개면 어떻게 하지? 변수가 20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 뉴턴은 뭐야? 물리학자니까 실제로 이런 운동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변수는 많아야 한두 개다. 이제 한두 개가 변수다. 그래서 뉴턴은 이렇게 직관적인 표현을 쓴 거고. 알겠죠? 라이프니츠는 이런 표현을 쓰게 돼. 나중에 니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수학과를 가거나 공대를 가면 뭐 다변수 미분, 다변수 적분 이런 거 배워. 그러려면 변수가 2개, 3개일 때도 배우기 때문에 그때는 라이프니츠의 표기를 애용하는 거고 지금은 미분할 때 하나의 변수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적분도 하나의 변수로 적분할 거기 때문에 뉴턴을 표기를 더 선호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나중에 미적분 2를 배우게 되면 거기는 라이프니츠가 뉴턴을 이긴다. 알았죠? 그쪽으로 들어가면.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상식적인 얘기를 할게. 자, 그 A와 B가 만난다 라는 소리가 만난다. 당연한 얘기인데 만난다는 건 뭐야? 위치가 같다는 소리죠. A의 위치와 B의 위치가 같다는 거야.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만난다? 그러면 위치가 같다는 것도 같은 건데 같은 시간에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중요한 건 시간인 거야.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시간. 우리 언제 만날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우리 언제 같은 위치에 있을래? 이런 거야. 사실.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게 뭐가 바뀐다는 소리일까 이게? 운동 방향이 바뀌어. 항상 우리 배우는 이제 미적분 1에서는 몇 차원 운동이냐면 1차원 운동이야. 1차원 운동이라는 건 뭐야? 좌표가 몇 개라는 소리야? 좌표가 한 개라는 거야, 한 개. 그치? 어떤 거야? A,0이라든지 또는 0,B라든지 이런 X축 운동 또는 X축에 대한 운동 또는 Y축에 대한 운동을 하는 거야. 왼쪽, 오른쪽. 그치? 왼쪽으로 할 거야? 오른쪽으로 할 거야? 이런 운동인 거야. 위로 갈 거야? 밑으로 내려갈 거야? 이런 운동.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이런 운동이 1차원 운동인 거야. 알았지? 그치? 그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내가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그럼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근데 보통 지하철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버스는 약간 후진이라는 게 없잖아. 사실은. 그지? 근데 지하철은 왔을 때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 지하철 보면은 운전석이 여기 다 있는 거 알아? 지하철 양쪽에 다 있어. 아니면 그걸 이제 붙이지. 이렇게. 지하철 뗐다 붙자 할 수 있잖아. 그 한 양을. 그지?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기준은 나야. 근데 우리는 항상 시험지를 보고 공부하기 때문에 오른쪽은 플러스야. 뭐가 플러스일까? 시간당 위치의 변화율이 플러스지. 시간당 위치의 변화율이 플러스라는 소리는 속도가 플러스라는 소리야.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라는 뜻이야. 부호가. 그래서 속도는 벡터고 속력은 스칼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벡터는 방향과 크기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야. 왜? 시간당 위치의 변화율이 음수잖아. 왼쪽으로 하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 알겠죠? 그럼 결론은 뭐야?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소리는 뭐가 바뀌었다는 소리야?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 알겠죠?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 그럼 뭐야? 시간당 높이의 변화율이 양수인 거죠. 내가 위로 점점 올라갔으니까. 그치? 내려가. 시간당 위치의 변화율이 어떻게 돼? 음수라는 소리죠. 그러면 속도가 플러스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뜻이라는 거지. 알겠죠? 그죠?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었을 때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었을 때의 속도는 뭘까? 그 순간의 속도는. 바뀌는 그 순간의 속도는 뭘까? 얘를 기점으로 해서 부호가 바뀔 건데 그때 속도는 뭘까? 0이지 0. 우리가 지하철이 왔어.
얘가 이제 쭉 멈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그대로 가면은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똑같이 가. 그러면 운동 방향이 안 바뀌었지. 부호 변화가 있으면서 속도가 0이 되는 거야, 항상. 어? 두 개 동시 만족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공 던져보면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 공을 위로 슉 던져보면 갑자기 위로 올라갔다가 딱 멈췄다가 뚝 떨어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어서 그런 거야. 근데 그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방향이 무조건 바뀌나? 응? 속도가 0이면 운동 방향이 바뀌어? 이건 아니죠? 왼쪽은 맞다 이거.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소리는 중간에 0이 됐다는 거야, 그지? 아니잖아요, 선생님. 차 같은 거 가다가 드리프트 하면서 뭉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건 몇 차원 운동을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아니지. 아니, 차는 3차원 운동 할 수 없지. 이렇게 해야 3차원 운동하는 거야. 이게 이 밑에 평면이 2차원이야, 우리가. 그지? 갔다가 웅 하면 얘 2차원 운동을 한 거야. 속도 안 바뀌잖아요. 0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속도는 0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하는 운동을 다 1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가다가 멈추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왼쪽, 오른쪽, 아니면 위, 아래 운동, 1차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갑자기 왜 이 수학에서 물리 얘기를 하냐? 왜 그러냐면 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즉 위치에 대한 함수의 도함수는 속도 함수라는 거지. 속도 함수의 도함수는 가속도 함수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위치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싶으면 걔를 미분해서 속도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위치 함수를 그려서 파악해라.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얘가 엄청 쉬워. 그리고 4점짜리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한다. 뭐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게 4점짜리니까. 학교에서도 그리 여기서 어렵게 주지는 않는다.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무조건 출제하는 거야, 학교에서는. 근데. 자, 23번 보겠습니다. 거기 VT 함수야, VT 함수. 봐봐. 어렵지 않다는 소리는 여기 있는 내용만 알면 거의 대부분 문제의 수능 문제 다 푼다는 겁니다. 그 그래프 문제는 거의 수능에서 안 나오고 학교에서인데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는 수능에서 안 나오고 학교에서만 낸다. 자, 봅시다. 자, 기업번. 출발 후 6초 동안 움직이면서 운동방향을 두 번 바뀌었다.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소리는 속도의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속도의 부호가 변화가 있는 곳이 2와 어디야?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이죠. 요거. 그죠? 여기 2랑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요 두 개 부분에서 속도가 부호가 바뀌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지? 출발 후야. 출발 후.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지? 자, 가속도는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 니은번 4회 초부터 6초 사이에 가속도는 양수다. 자, 얘 가속도는 뭘 미분한 거라고?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죠. 속도 미분한 건데 이 미분이라는 건 뭐야? 접선의 기울기잖아. 이 소리는 다시 얘기하면 VT는 T가 4에서 6초 사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얘는 또 무슨 이유랑 똑같아? VT가 증가하냐. 이런 뜻이야.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한다는 뜻이잖아. 기본적으로. 그죠? 그럼 봐봐. 4하고 6초 사이가 어디야? 4가 여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4하고 6초니까. 여기. 그러면 얘는 지금 일정하잖아. 접선이 0이잖아. 틀렸지. 그럼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하지 우리가 물리에서? 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가 어렸을 때부터 했잖아. 등속도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니은은 틀린 거지. 그지? 시간당 속도의 변화율이 0이잖아. 0. 그럼 가속도는 0인 거지. 그지? 자, 디귿번. 1하고 3초 사이 속도는 감소하고 있다. 속도가 감소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야. 1하고 3초 사이. 1하고 3초 사이 속도 점점 줄어드니까 감소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지? 24번 답 뭐야?
그죠? 두 번 바뀌었죠? 왜? 속도의 부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0이 되는 지점 중에서 그 T축과의 교점이 크로스 교점이 나오면 돼. 크로스 교점. 부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 방향을 바꾼 거야. 자, 25, 26번 해보세요. 25, 26번. 자, 운동 방향이 우선은 봐봐. 운동 방향의 반대라는 뜻은 뭐가 반대해야 되냐면 속도의 부호가 반대여야 돼. 반대.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헷갈리는 사람은 이론을 생각하고 문제를 봐야 돼.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이론을 봐봐. 운동방향의 반대라는 소리는 속도의 부호가 반대여야 돼. 그러면 이 소리는 뭐냐면 A초랑 C초일 때 속도의 부호가 반대냐 물어보는 거야 그냥. 그럼 A일 때 속도의 부호는 플러스잖아. 이 속도 그래프니까. C일 때 속도의 부호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헷갈리는 사람들은. 자, 운동방향이 바뀌었대. 그럼 뭐가 변화가 있어야 돼? 부호의 속도의 부호에 변화가 있으면 돼. 그지? 그게 운동방향을 바꿨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러면 C에서 속도의 부호의 변화가 있냐? C에서의 C 기점으로 속도의 부호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둘 다 여기 마이너스인데 무슨 속도의 부호의 변화가 있어, 그지? 그잖아. C를 기준으로 속도의 부호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 자, T가 D일 때 가속도는 0보다 크니 가속도는 뭐야? V의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냐? D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 맞잖아. 그럼 맞다고 하면 된다. 알겠죠? 오케이. 됐지? 얘들아, 그럼 T는 C에서 가속도에 부호의 변화가 있어 없어? 봐봐, 있어 없어? C를 기점으로 가속도의 부호의 변화가 양쪽에 있어 없어? C를 기준으로 있죠? 왜냐하면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C를 기점으로 왼쪽은 음인데 오른쪽은 양수잖아. 부호의 변화가 있는 거지. 가속도의 부호의 변화가 있다.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헷갈리는 사람은 여기 내가 이렇게 했듯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써놓고 보면은 쉽게 풀 수 있다. 근데 수능은 나오지 않고 학교 시험에서는 낸다. 알겠죠? 이렇게. 그다음 26번. 출발 후 7초 동안 운동 방향을 두 번 바뀌었다.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소리는 뭐라고? 속도의 부호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지. 속도의 부호의 변화. 그럼 속도의 부호의 변화가 두 번 나왔냐? 7초 동안. 그죠? 속도의 부호의 변화인데 이 속도 그래프인데 부호의 변화 한 번, 두 번 나왔죠. 그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부호의 변화 두 번 나왔어. 그래서 맞는 1초, 2초 사이에 멈췄냐? 멈췄다는 것은 뭐야? 속도가 멈췄네? 아, 속도가 0이네? 이 소리죠. 1초, 2초 사이. 1초랑 2초 사이에 속도가 멈춘 게 아니지.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가고 있는 거지 벌써. 그죠?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3초, 4초 사이에 가속도는 일정하냐? 가속도라는 건 뭐야? V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냐? 0이라는 게 아니야. 일정하냐고. 1, 2 이런 거로 일정하냐고. 3초, 4초 사이. 3초, 4초 사이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잖아. 그치? 일정하잖아. 그치? 접선의 기울기 일정하잖아. 맞다. 일정하다는 건 0이 된다는 게 아니야. 일정한 숫자 상수냐? 자, T가 4초일 때 가속도는 0이냐? 그 가속도는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접선의 기울기. 4초일 접선. 약간 좀 이렇게 하니까 좀 애매하긴 하잖아. 4초일 때 가속도가 0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서 이제 미분 단계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답이 두 개짜리밖에 없으니까, 이제.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 미분하면 속도야.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야. 자, 27번. 자, 시선을 움직이는 T에서의 좌표가, 그래, 좌표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좌표. 위치는 우리가 좌표로 얘기하는 거야, 좌표. 라고도 얘기한다. 자, X라는 이 좌표가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이래. 자, 2초일 때 가속도를 V,
속도를 V 가속도를 A라고 하자. 이게 나오는 거야. 2점짜리로. 그지? 그럼 미분하면 V, 얘 미분하면 그럼 6T의 제곱 마이너스 10T. 누가 어려워 이게? A 가속도 미분하니까 12T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라는 거야. 뭐 T 이렇게 붙여도 안 붙여도 돼. 2초일 때 2를 넣어. 4, 6에 24 마이너스 24 2를 넣어. 24 마이너스 10, 14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을 구하는 거지. 알겠죠? 수능 문제에서 한 문제 나와 2점 내지 3점. 알겠지? 주관식으로 보통. 네. 지금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실제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수능에. 알겠죠? 요거가 제일 어려운 거야. 31번. 요 정도 이상이 나온 적이 없어. 지나치게 어려운 거야. 31번은. 다 이거보다 수준 다 낮은 문제가 나와. 31번보다는. 자, 이거 그대로 수능에 3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어. 이런 문제가. 운동방향이 반대가 된다. 이건 뭐야?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지. 그지? 그럼 나는 VP 곱하기 VQ가 음수라고 문제를 풀면 끝. 알겠죠? 이렇게. 그럼 얘 미분하면 되잖아? 그럼 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2가 되죠. 그냥. 이게 음수가 되는 요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T는 0하고 1초 사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알겠죠? 저 그대로 나오는 거야. 부호가 반대면 되는 거야. 그죠? 반대. 정신 차려, 정신. 답은 1번 하시면 되고 29번. 원점을 출발해서 운동방향 두 번째로야. 두 번째로 바꾸는 순간의 피해 가속도야. 그 두 번째로 바꾸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 순간 몇 초야? 몇 초니? 이렇게 몇 초. 그 초일 때 가속도를 구하는 거야. 그지? 그 운동방향을 바꿨다는 소리는 속도의 부호가 있는 거니까 속도를 구해보면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18t 플러스 15야. 그럼 속도의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이 함수 이제 보면 3으로 묶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6t의 플러스 5. 5, 1은 5, 마이너스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1초, 5초 이렇게. 그럼 바뀌는 순간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1초일 때랑 5초일 때 부호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바뀌지. 근데 두 번째로 바뀌는 그 순간은 바로 5초가 되는 거야. 5초. 5초일 때 가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가속도 이렇게. 그럼 가속도는 V를 미분하면 되잖아. V 미분한 게 가속도거든. 이렇게. 그러면 6t 마이너스 18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때 t 대신에 이제 5를 집어넣어라. 5르게 30 마이너스 18. 답은 12다. 가속도 1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30번. 처음 속도가 30이래. 처음 속도가 30이야. 사실 쓸데없죠. 왜 쓸데없는 거야? 얘가 위치거든. h 높이니까 위치잖아. 그지? y좌표. 얘를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30이 나와. 처음 속도가 30이라는 것은 안 가르쳐줘도 되는 거야. 사실은. 지상에서 떨어졌대. 지상에서 떨어졌다는 소리는 뭐야? h가 0이 되는 그 순간이 지상에서 떨어졌을 때지. 그지? 항상 시간을 알아야 돼. 시각. 몇 초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순간. 그지? 그럼 얘가 이제 t로 묶으면 30-5t가 되는 거니까 6초죠. 6초. 6초일 때 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몇 초지가 중요한 거야. 몇 초지. 우리 만나. 몇 초 때? 이게 중요한 거지. 속도가 같아져? 몇 초 때? 위치가 0이야? 몇 초 때? 항상 시간이 중요한 거야. 시간이. 시각이 중요한 거야. 시간하고 시각의 차이는 알죠? 시각 그러면 어떤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시각은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순간. 시각 그러면. 자, 6초일 때 속도니까 얘 미분하면 돼. 얘 미분한 게 속도야. 그럼 여기는 30-10t. 그러면 6초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6초일 때. 그치? 그럼 얘는 30-60. 마이너스 30이 된다. 근데 왜 얘가 음수예요, 선생님? 속도인데 왜 음수예요? 아니, 속도는 방향과 크기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떨어지는 거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떨어지는 순간이니까 방향은 음수지. 올라가면 플러스 속도, 내려오면 마이너스 속도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음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되게 민감한 건 31번은 왜 제동거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 제동거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지? 우리 우선은 이제 뭐 그거는 뭐 그렇고 제동거리가 이만큼이래. 뭐냐면
내가 딱 브레이크를 밟고 쭉 미끄러진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하는 거야. 브레이크를 딱 밟고 밟다고 딱 멈추지 않단 말이야, 차가. 왜 멈추지 않겠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속도 너무 크면 멈추기 쉽지 않지, 그지? 그래서 제동거리야. 제동을 건 후 부딪히지 않기 위한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내가 끼익 하고 멈췄어. 그럼 V가 0이 되는 순간이잖아.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면 V가 0이 될 때까지 될 때의 시각을 얘기해. 시각. 이걸 알고 싶은 거지. 뭔지 알겠죠? 얘는 제동을 걸고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얘가 지금. 제동 거리라는 것은 움직인 거리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V가 0이 될 때니까 미분하면 이 V잖아. 그러면 30 마이너스 3T가 되는 거지. 그럼 뭐야? T는 10초가 되는 거야, 10초. 그럼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답이 되는 거지. 제동거리니까. 그지? 그 전에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된다. 그래서 10을 집어넣으면 X 10 300에다가 마이너스 1 여기 100이니까 150 이렇게 해서 150m 전에는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지. 우선은 32번 문제의 내용을 볼게.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잖아. 자, 우선 변화율이야, 변화율. 이 변화율이 중요한 거, 변화율. 얘는 이제 변화율은 사실 미분인 거죠, 미분. 시간에 대한이니까 요거는 이제 순간이야, 순간. 어떤 순간. 그러면 우리는 항상 식을 설정하네, 식 설정. 이게 끝이야. 그냥 식 설정하고 미분하라는 거지. 이 변화율이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미분은 되게 직관적인데 뭐뭐의 변화율 그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 말을 그렇게 쓰는 것 뿐이야, 그지? 변화율은 그냥 미분이다 이런 생각만 하면 돼. 자, 32번 문제 그냥 보자. 자, 자, 우리가 다음 그냥 키가 1m 80 크죠? 3m인 가로등에 출발하여 몇 초 이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 사람이 그림자의 끝을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세요. 어려워 보이죠?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걸어간 거야. 이놈이 1m 80 이놈이 이제 이렇게 걸어간 거야. 그림자의 끝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t초일 때의 그림을 그리는 거야. 식 설정은 언제? t초일 때를 생각하면 돼. 이 사람은 뭐라고? 몇 초 이의 속도로 갔대. 그럼 얘가 여기 et만큼 걸어가게 et 이렇게. 그림자 끝은 여기가 그림자 끝이죠. 요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일종의 위치가 되는 거야, 위치.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 알았지? 그럼 요거를 표현해야 되겠죠? 표현. 그럼 비율로 표현해야 돼, 비율. 그죠? 그럼 여기를 만약에 L이라 하자. 얘는 여기서부터니까 그림자 끝은 사실 여기서는 0이었다가 살짝 움직이면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쭉 간 거니까 이 위치는 L 플러스 ET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비율로 L분의 1.8은 L분의 1.8은 L 플러스 ET에 3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지? 그럼 X자로 곱하면 1.8L은 L 플러스 3.6T 이거는 3L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면 3.6T는 내 L을 T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넘어가면 1.2T구나. 2L이구나. 그지? 그래서 L은 넘어가니까 3T구나 이렇게. 따라서 위치에 해당하는 것은 얘랑 더하니까 OT죠, OT. 이렇게 된 거야. 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되잖아. 속도는 그냥 5다.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5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항상 t초일 때 식을 설정한 후에 걔를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초일 때 10인 원이 있대. 1만큼 늘어난대.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읽고 t초일 때 1대에 식을 설정할 건데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넓이를 설정하는 넓이. 그럼 t초가 되면은 반지름이 몇 초 1만 갔으니까 t초일 때 반지름 뭐야?
t초일 때 반지름? 출발이 10부터 출발이 10 플러스 t지. 그치? 그럼 그때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미분하는 거야. 여기까지 그냥 이거 보지도 말고 그냥 여기까지 하는 거야. 그냥 이거 안 봐도 돼. 그치? 여기까지 그냥 하는 거야. 그럼 미분하니까 파이에다가 곱하기 2에 10 플러스 t 속미분하면 1이니까 그대로죠. 근데 t 대신에 이제 2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s 플라임 2를 구하라는 소리라고. 그럼 여기 24 파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정육각형은 정삼각형이 6개 모여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쨌든 한 변의 길이가 10이래. 각 변이 매초 1만큼 갖고, 그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밑에 읽지 말고, t초일 때. 넓이를 봐요, 넓이. 그러니까 정육각형은 6개의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치? 그러면 넓이 ST는 6 곱하기 삼각형의 정삼각형의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에 한 변의 길이의 제곱하면 되죠.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매초 1만큼 늘어났으니까 t초일 때는 그죠? t만큼 늘어났겠죠? 그럼 10 플러스 t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지? 2cm라네? 이것도 어디 있는 거야? 10cm 어디 있는 거야? 10cm, 2cm, 2 플러스 t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분하면 돼. 보지 말고 그냥 미분하면 돼. 그럼 여기는 2분의 3 루트 3이라고 하고 여기 계산한 거. 여기는 2 날라가니 곱하기 2하고 2 플러스 t. 그래서 3 루트 3에 2 플러스 t. 그 다음에 한 변이 8cm가 되는 순간 몇 초야? 한 변이 8cm야. 6초죠, 6초. t가 6일 때지. 그럼 t 대신에 6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3 루트 3 곱하기 8. 24 루트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는 당연히 이제 시킨 대로 해야죠. 수면의 높이가 매분 1만큼 올라간대. 그럼 밑에서부터 이렇게 매분 1만큼 올라간 거야. 수면이 물이 채워지면서. 그럼 t초일 때의 그림을 봐봐. 그럼 t초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얼마의 높이가 돼 있냐? 그러면 t죠, t. 이 높이가 t가 돼 있는 거야. 그죠? 높이가 3일 때 넓이의 변화율이야. 그죠? 뭐의 넓이냐면 수면의 넓이야, 수면. 그러면 t초일 때에 수면의 넓이를 구해, 수면의 넓이. 수면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반지름을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비율로 구하면 되죠. 그죠?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다. 그럼 여기가 지금 1대 3이 되는 거야. 1대 3. 그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t가 되는 거죠. 1대 3이니까 1대 3이다. 탄젠트. 그럼 결국 t초일 때 수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결국은 s 프라임 t는 얘 미분하니까 2파이에 3분의 t에다가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9분의 t의 제곱에 파이니까 그냥 미분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9분의 2t 파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결국 3m일 때, 3m일 때죠, 3m 높이가. 그럼 뭐가 3이라는 소리야? 네가 3일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t가 3일 때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s 프라임 3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3분의 2파. 하나도 어렵지 않지, 그지? 해볼 만한 것이다.